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화요일이고요. 마감 좀 보도록 할게요. 지수 먼저 보면은 코스피는 0.64%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56%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마이너스 1.8%까지 빠지면서 거의 6일 연속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장 오후장 1시 반 요 정도부터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도 비슷한 움직임이었죠. 1시 넘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좀 팔았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에 개미들의 공포가 좀 꽤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반등하니까 이거라도 챙겨야지라는 마음에 이탈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직은 이제 뭐 추세의 전환이라고 확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할 때가 매수 타이밍일 수 있고, 또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장기적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거는 지금까지도 그런 적이 없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코스닥은 꽤나 많은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내일이 휴장이잖아요. 어린이날이라서 휴장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었죠. 사실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었는데 코스닥이 많이 빠졌고, 아무튼 분위기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상승 종목을 좀 먼저 볼게요. 우선 정치 테마주 먼저 보면은 이재명 관련된 종목은 동부건설 우선주.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 테마주라고 보기보다는 최근도 아니죠. 얼마 전부터 계속 우선주가 강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우선주가 강한 거 플러스 이재명 그 재료 테마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이즈가 16% 상승을 했는데요.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짜잘짜잘하게 뭐 에이텍 TN이라던가 아니면 별로 오른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이즈가 유난히 강하죠. 엄청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것도 1,500원 정도에서 7,500원까지 갔으니까 5배 정도 오른 거죠. 바이오는 아직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많이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된 종목은 노루홀딩스 우선주랑 상한가죠. 엄청난 기세입니다. 17,000원부터 96,400원까지 단일가로, 무섭죠. 이런 거는 이제 갑자기 떡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수준 되면 추격 매수하면 안 되죠. 그리고 효성 OMB가 최근에 부각받았던 만큼 어제였죠. 상한가. 오늘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지만 18%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제당 우선주 역시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올랐고요. 오늘 홍준표 관련된 종목도 상승이 나왔는데, 한국선제 요즘에 뭐 조선주나 조선기자재 아니면 뭐 중공업 관련된 종목이 좋았는데, 거기에 플러스 홍준표 관련 그 테마주로 쌍테마라고 볼 수 있죠. 상한가 마감을 했고, 이제 경남스틸을 제치고 대장 역할을 그동안 했던 3일도 장중엔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관련주는 원래부터 강했던 수산중공업이나 K탑 리츠, 신화실업 이런 것들은 강하지 않았는데, 한국주강이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윌비스, 제가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종목 윌비스인데 오늘 장중에 10% 이상 상승을 했고 10%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윌비스랑 A리치를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A리치는 6%까지 상승을 해서 느낌이 나쁘지 않았는데 막판에 좀 밀렸고,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미 이제 바닥 대비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완전 바닥 대비는 40%, 아니면 8,000원 기준 잡으면 뭐 20% 좀 넘게 올른 거니까. 아무튼 일단은 실적이 좋아요. 저평가죠. 아직도 그렇게 올랐고, CNH 한번 볼까요? 3% 정도 올랐고요. 대동금속 보합권이었네요. 잠깐만, 대동금속이 아니지. 잠시만. 대동전자죠. 대동전자. 네, 오르진 않았고요. 거의 윌비스랑 한국주강 A리츠 정도 올랐는데, 여기 이제 CNH랑 KD캠도 아직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환교안 관련주는 한국화재 그 EUB 계속 좋습니다. 근데 우선주 단일가는 좀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던 9일신동 5,000원 전후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조정장에서도. 왜냐면 최근 월요일이나 지난주 목, 금도 거의 많이 주가 방어를 한 모습이고요.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거는 아세아텍. 거래 대금은 46억으로 뭐 굉장히 적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지난날 대비해서 좀 올라기도 했고, 황교안 테마주 느낌이 매우 강한 종목입니다. 저는 그래도 9일 신동을 계속 좋게 보고는 있어요. 메모장을 또 열어볼까요? 윤석열, 이재명 테마주는 분명히 순환은 돌긴 할 거예요. 다시 상승하는 날이 올 텐데, 우선은 정세균 관련주는 윌비스, 계속 얘기했던 거 A리츠, 이 관점은 변함은 없습니다. 황교안 9일 신동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한국선제랑 조선선제 이렇게 두 개가 상한가를 갔고요. 플러스로 CS홀딩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CS홀딩스는 조선선제의 모회사이죠. 그리고 SJM 10%, 9% 정도 상승했고, SJM 홀딩스는 오르진 못했는데요. 음봉 마감을 했는데, 저는 조선 기자재에서는 케이프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케이프가 이제 저평가이기도 하고요. 2020년 기준으로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간단하게 보면은, 오늘 보합 마감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1760억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254억이고, 물론 이제 내부는 뭐 뜯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뭐 ROE가 높지 않은 편이고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인 건 맞아요. 유보율도 있고 빚이 많아요. 돈이 많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이고 저평가이고, 어차피 중장기 투자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에서는 관심 있게 볼만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철강주는 또 오른 게 있고 내린 것도 있었는데, 어제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긴 했었는데, KG 동부제철 우선주가 15% 상승을 했고, 한국특강 진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외에도 뭐 광진실업이나 10% 정도, DSR 제강 6%, 뭐 만호제강, 세아베스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TCC 스틸을 계속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르지 못하고 보합권 근처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지난 금요일날 장이 좀 빠지지 않았으면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했으니까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얘는 그 리비안 재료도 있고, 그 LG 마그나 합작법인, 그 자동차 전장 부품 만드는 그 합작법인 있죠? 그 관련된 종목으로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또 오늘 장중에 오늘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SH 에너지 화학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3% 마감을 했고, 또 같이 봐야 되는 거 있죠. 중앙에너비스. 중앙에너비스도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됐지만 음봉 마감을 했어요. 이거 플러스 23%였는데 이 고점 뭐 20% 부근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24% 까먹은 거죠. 물론 이제 추세가 좋고 유가가 당분간 뭐 단기간에
뭐 이렇게 급락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런 걸 항상 대비를 하면은 너무 높은 위치에서 따라가는 건 항상 자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흥구석유까지 봐야 되는데 흥구석유는 제대로 오르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유가 상승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이 나왔다. 밀렸지만. 그래서 뭐 유가, 곡물, 구리,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계속 관심 종목으로 둬야 된다. 그거 말고도 뭐 고무도 뭐 부족하다고 하고 부족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엄청 많죠. 그리고 노바백스 관련된 종목이 좀 올랐어요. 이제 캐몬하고 16%, 그리고 DR잼 6%, SK 바이오사이언스 6%. DR잼은 제가 뭐 어거지로 갖다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DR잼의 2대 주주인 후지필름이었죠. 여기 보시면 후지필름이 14% DR잼 갖고 있는데 후지필름의 자회사가 노바백스랑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사돈의 8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에 230억인데 시가총액은 1700억으로 PER 8배 정도이고 재무 훌륭하죠. ROE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좋대요. 계속 해외에서도 그 장비 수주가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노바백스가 이렇게 올랐다. 근데 그 내용은 그거였어요. 상반기 중에 노바백스 백신을 도입할 거라는 그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으로 올랐기 때문에 캐몬하고 DR잼 이런 것들은 글쎄요, 이 백신이 이제 화이자도 최근 많이 조정을 받았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관련된 것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스푸트니크 V랑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그리고 K 백신인 제넥신 이렇게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제넥신은 오늘 살짝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죠. 근데 아직은 확인하기는 어렵고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는 인도에 이제 백신 1차 물량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가 지금 확진자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그 화장할 장소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화장을 해야 될 판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확진자도 3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오늘 아마 38만 명이었나? 아무튼 엄청난 패닉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푸트니크 V가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도에 들어가면은 오늘 37만 명이 조금 안 되게 나왔네요. 아무튼 인도에 보급을 하게 되면은 그 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휴원스 일단은 이수앱지스 처음으로 CM 관련돼서 급등이 나왔던 거고 여기서 바이넥스 같이 따라 움직이다가 비슷하게 꺾였고요. 그리고 휴원스 또 엄청나게 많이 빠졌네요. 휴원스 글로벌 비슷하겠죠? 네, 휴메딕스 그리고 보령제약은 공매도를 엄청 많이 때려 맞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상승 전까지 내려왔네요. 거기다가 대용이 아니라 종근당 바이오 이렇게. 근데 종근당 바이오는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플러스 경보제약까지 있죠. 그래서 제가 종근당 바이오랑 경보제약이 다시 스푸트니크 이슈를 받기 전 가격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살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칠 수 있다고 해도 종근당 바이오는 공매도 대상도 아니에요. 경보제약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거의 오르기 전까지 가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신규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화이자는 부작용 최근에 이슈 있어가지고 우리 바이오 많이 밀렸어요. 무조건 제가 여기 적는 거를 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움직임을 보자, 분할 접근을 해보자. 화이자에 대한 이슈를 계속 추적하자.
그 외에도 뭐 스푸트닉 마찬가지고 모더나도 뉴스를 계속 보면서 추적을 하자. AB 프로바이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본인만의 매매 방법으로 관심 종목에 놓고 매수할 수 있으면 해보고, 부담스럽고 위험해 보이면 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몇 개 더 있어요. 철강주까지 봤는데, 두나무 관련된 종목들 오늘 괜찮았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13%, 하나투자증권 3%,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7%, 대성장투. 근데 다 대부분 윗꼬리를 달고 밀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상단에서 사신 분들, 이 위에서 대성장투 같은 경우는 4,500원 위에 사신 분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안 나오겠지만, TS 인베스트먼트 많이 빠졌네. 코오롱 우까지. 코오롱 우는 장중에 18% 넘게 올랐는데 다 반납했습니다. 가볍죠? 근데 신기하게도 시장이 반등한 1시부터 오히려 빠지는 모습입니다. 두나무 관련된 종목은 이미 몇 번 먹었기 때문에 코오롱 우도 먹었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먹었고 더 이상 안 보려고요. 이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한일사료하고 경농을 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영상에 적어놨죠. 근데 경농은 11%까지 상승이 좀 나왔고, 이거는 이제 결국 농업 사료 비료 섹터는 곡물 가격 인상 소개해줍니다. 옥수수, 밀, 뭐 대두 이런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죠. 한일사료, 경농, 이지홀딩스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지홀딩스도 실적이 좋고 저평가인데 지주사인 것도 좀 있고 전환사채 물량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시총이 2,700억인데 영업이익은 뭐 400억 이상 꾸준히 찍고 있죠. 원래 이제 이지바이오가 더 경쾌하게 움직이는데 오늘 많이 흘러내렸더라고요. 그리고 경농은 무작정 오늘 올랐으니까 좀 눌림을 주면 사던가 아니면 무작정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경농은 이런 내용이 있었고, 나머지 이제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었는데 좀 재밌었던 게 남양유업이 올랐어요. 남양유업이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고, 남양유업 우선주 상한가 치고 내려왔죠. 근데 저는 이게 오르더라도 살 생각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 재료가 그거였어요. 그 회장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셨더라? 이번에 불가리스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 있다는 일종의 좀 조작 내지는 오보 그런 뉴스 내용의 책임을 가지고 회장 자리에서 사퇴를 하겠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분이시네요. 코로나19 마케팅에 대한 사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그리고 경영권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사퇴를 해서 과거에 그 좀 갑질 대리점에 이제 갑질을 해서 대리점 점주가 그 밀어내기식으로 뭐 우유나 이런 유제품을 받았다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불매운동이 한참 오래됐고 그때부터 계속 주가는 뭐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불매운동도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작년 마이너스 770억. 돈은 많네요. 유보율이 뭐 2만%네. 그동안 꿀 빨았죠. 근데 아무튼 뭐 악덕 기업이라, 이 악덕 기업이 맞다면, 제가 여기서 불매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 악덕 기업이 맞다면 응당 대가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매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뭐 하이트론이 장중에 10% 올랐는데요. 좀 쓸쓸한 얘기죠. 그 반포 한강지구에서 반포 한강공원에서 그 20대 청년이 사망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강공원 안에도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저도 아들이 있어서 그 뭐
부모님의 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졌고 CCTV가 설치가 되면은 상승할 수혜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매수는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요. 그 관련주로 이제 코맥스도 수술실 CCTV 관련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주도 있긴 합니다. 이제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일은 이제 휴일이고요. 푹 쉬시고 목요일 금요일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